거절이 관계를 지켜주는 순간. 어제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또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5번째였습니다.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는데 또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두려워했던 그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거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거절이 어떻게 관계를 살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라고 배웠습니다. 어른 말씀 잘 들어야 하고 부탁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이제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거절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탁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빨래를 맡기면 해주고 아이를 봐달라면 봐주고 심지어 집안일까지 도와줬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묻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무언가 마음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매일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쉬고 싶을 때도 쉬지 못했습니다. 누가 부르면 달려갔고 도움을 청하면 무조건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 자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절하기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또 빨래를 맡기러 온 겁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다고. 몸이 좋지 않아서 힘들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의외로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다면 몸조리 잘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머니가 더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조금씩 거절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힘든 것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들어주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망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들어주는 부탁은 진심이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번 돈을 주었습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줬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면 또 주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아들은 돈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갚지도 않았고 다시 빌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퇴원하고 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취직을 했고 스스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절해 준 것이 오히려 자기를 살렸다고. 아버지의 거절이 아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계속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과장님이 늘 동료들의 일을 대신해 줬습니다.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떠안았습니다.
야근도 밤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병가를 내고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의 일을 다 도와주느라 정작 자기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승진에서도 밀렸습니다. 일은 많이 했는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해줬으니까요. 복직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거절하겠다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동료가 부탁하면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 일이 급하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동료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죄책감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과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료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과장님의 시간을 배려하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일 때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도와줄 때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동네에서 보증을 많이 서줬습니다. 친구가 사업한다고 해서 보증을 섰고 이웃이 집을 산다고 해서 또 보증을 섰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인심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증을 서달라던 사람들은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남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그 후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증만큼은 절대 서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심이 없어졌다고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원칙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거절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퉁명스럽게 말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사모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했습니다. 권사회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찬양대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기뻤고 교회 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맡다 보니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불평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냐고 따졌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직분을 줄이기로. 목사님을 찾아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할 시기라 당분간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고. 목사님은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이 우선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교인들도 이해해 줬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사모님은 홀가분해졌습니다. 가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자식들도 만족했습니다. 교회 일을 줄였지만 신앙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거절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려운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진심을 다함에 거절하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배운 지혜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절의 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고 어려우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때는 꼭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형편이 어려워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 주는 가능하다고,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거절하면 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켰으니까요. 며느리도 그 지혜를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순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이 필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은퇴한 교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평생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보충 수업을 해줬고 방학 때도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자기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섭섭해했지만 참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남의 자식은 잘 가르쳤는데 정작 내 자식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만회하려 해도 늦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웠어야 했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자 손녀를 봐달라는 부탁에 항상 응하진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만 도와줍니다. 자기 시간도 소중히 여깁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을, 무조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님을 보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더 나쁩니다. 억지로 들어준 부탁은 결국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실망을 줍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정직하게 거절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방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만 약속하면 그것은 꼭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한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라고.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